우리 역사상 최대의 사기범이라 하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공이 김선달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김선달은 대동강 나루에서 물량수들에게 동전 몇 입씩을 나눠주면서 내일부터 물을 지고 갈 때마다 내게 한 입씩 던져주게나 하고 당부를 합니다. 이튿날 의관을 정지하고 평양성 동문을 지나는 길목에 앉아서 물량수들이 던져주는 역전을 점잖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한양 상인들은 대동강물이 공이 김선달이 것인 줄 알고 이것을 사면 큰돈이 들겠다 싶어 공이 김선달과 대동강물의 소유권 흥정을 시작합니다. 김선달은 대동강물의 소유권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므로 조상님께 면목이 없어 못 팔겠다고 버텼고 한양 상인들은 집요하게 흥정을 해왔습니다. 거래 금액은 처음에는 1,000냥이었다가 결국 당시 황소 60마리를 살 수 있는 4,000냥이 낙찰돼 다음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품명 대동강, 소유자 공이 김선달, 상기한 대동강을 소유주와의 정식 합의하에 금년 9월 16일자를 기해 인수함을 증명함과 동시에 천하에 밝히는 바이다. 인수자 한양 허풍인, 인수금액 1금 4,000냥, 인도자 김선달. 지금까지도 공이 김선달 하면 대동강, 사기, 통쾌함이 떠오르는 성공한 사기범이었지만 그러나 현실의 사기범은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김민수 검사를 사칭하며 취업준비생에게 전화로 협박해 코로나 국면 가운데 어렵사리 인턴 생활을 하며 모아둔 420만원을 낚아채 갔는데 사기로 돈을 잃은 취준생은 신변을 피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교도소에는 온갖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장발장 같은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로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크고 작은 다툼이나 교도소 내 질서 위반 행위도 곧잘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교도소 제도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미국 대륙에서 초보적인 완성을 이루어 발전되었는데 대표적 제도로는 펜실베니아 제도와 뉴욕주의 5번 제도가 있는데 당시 미국의 초기 교도소들의 운영은 격리, 침묵, 노동, 그리고 회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개의 국가에서는 재수자에게 사회복지 교육을 시키고 사회 내에 다양한 지원을 연계하며 재통합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교정 교화시키는 것을 교도소의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응징이고 억제이며 무력화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한계요 현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도소 효과로는 자유를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잠재적 범법 능력을 무력화시키면 사회의 안전을 찾을 수 있고 동시에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을 하는 순기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를 비롯해 창원, 제주, 전주, 경주, 홍성, 부산, 공주, 청주, 원주 교도소와 부산 구치소는 모두 40년이 넘는 노후화된 건물에 수천 명씩을 수용하고 있어 교도소의 원래 목적과 기능 부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1년 6개월 동안 5대양 6대조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백해구익의 놀부 행세를 취해왔지만 딱 한 가지 세계 도시 범죄율을 급속도로 줄여주는 선행을 하면서 별일 다 하는 코로나19란 새로운 명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택의무 조치를 한 23개국 27개 도시를 대상으로 통계 전후 범죄율 변화를 조사한 결과 폭행, 일반절도, 빈집털이, 강도, 차량절도, 살인 등 6대 범죄 발생률이 평균 37%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주로 인한 주치자 신고 역시 46.4%가 줄었는데 밤 영업이 불가능해지며 술로 빚어질 수 있는 범죄가 줄고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드문해지며 각종 사고까지 덩달아 줄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만나야 성립하는데 재택 의무 정책에 따른 도시이동 인구 급감이 범죄 기회 감소와
감시 증가로 범죄율을 낮춘 것이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범죄 신고와 범죄율이 줄었다 하니 반가워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니 울어야 할까요? 웃어야 할까요? 죄 짓고는 못 산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불안과 가책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므로 죄를 짓지 말며 이미 지은 죄는 털어놓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도 말아야겠지만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는 세계 최악의 교도소 톱10이 범죄자들의 머리를 감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넘버1은 태국의 반쿠안 형무소로 입소 후 3개월까지 족쇄를 차며 하루 한 끼 식사에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넘버2는 프랑스 파리의 산테 형무소로 세계에서 가장 죄수의 자살률이 많은 곳입니다. 넘버3는 ADX 플로렌스 슈퍼맥스 미국 형무소로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흉악범들만 수용되고 있습니다. 넘버4는 베네수엘라의 사바네타 형무소로 항상 감옥에서 항쟁과 폭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넘버5는 케냐의 나이로비 형무소인데 좁은 시설에 3,000명 이상이 수용되는 위생 최악의 교도소로 통하고 있습니다. 넘버6는 시리아의 타이몰 형무소로 시설 내의 모든 이동은 모두 지하 터널로만 이용되고 교도관 확대는 세계 제일 포악하다 합니다. 넘버7은 르완다의 치타라마 중앙형무소로 1평방미터도 안 되는 넓이에 4명의 죄수가 수감되는 질병이나 폭행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넘버8은 터키의 디아라 바키르 형무소로 잠조차 잘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며 죄수들은 출소할 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넘버9은 브라질의 카란디오 형무소로 시설 내에서 성범죄도 많고 수용자의 5명 중 1명은 HIV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넘버10은 안타깝게도 북한 캠프 22로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고 이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는 무서운 캠프 22라고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했지만 공이 김삼다를 가장한 사기꾼들이 난무하는 현실과 교도소에서는 아득하고 머나먼 얘기로만 들린다고 코스모스 메어리가 강변해 봅니다.